네, 주간 전략 마케돈입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주간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들이 좀 많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들어보는 이야기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겠는데요. 와우넷의 권정호 전문가, SB투자 컨설팅의 서동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00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지켜내느냐의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분위기는 무난하게 지킬 것이다. 이런 것이 중론인 것 같은데요. 2,000포인트 탈환 이후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서동구 대표께 한번 여쭤볼까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은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냐. 그리고 혹시 조정이 연출이 된다라면 어느 시점에서 지지력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추가 배팅 내지는 혹시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이 점이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가 위로는 열어두고 밑으로 밀릴 때 1966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그림을 통해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위는 좀 열어두고 조정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권정호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2,000포인트의 탈환 의미. 네. 그리고 앞으로의 또 시장 여러 가지 변수들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2,000포인트 이 탈환에 대한 의미는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제 2,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는 항상 그 큰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양적 완화를 실시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2,000포인트를 가든 3,000포인트를 가든 종목에 대한 뭘 가지고 수익을 낼 건가가 중요한 그런 게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2,000포인트는 그래서 일단 돌파한 이후에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이제 어떤 종목을 내가 사서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대세 상승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시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종목을 고르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 선택의 이제 문제다. 종목을 잘 골라서 사실 그렇죠. 지수 2,000을 회복했다고 수익률이 그만큼 다 공이 배분되게 올라온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2,000포인트를 회복할 때 지난주 금요일 날 대량의 매도를 하셨고 또 펀드 환매도 계속 들어옵니다. 코스닥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서동구 대표님, 이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듯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단기적인 차익 매도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그림을 한번 잠깐 좀 여러분들 추세 움직임들 수급적인 것을 먼저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면서 집중적인 매수세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아주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 투신권이 중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환매도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또 코스닥의 업종 대표성 있는 종목들의 어떤 시세 탄력성이 상당히 뛰어났었기 때문에 1차적인 이익 실현의 매물들 이후에 코스피 시장 쪽으로의 저가 매수세로 매기가 또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의 모습들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들이요 아직 크게 훼손된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코스닥의 일봉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바로 지난 그 7월 25일 날 코스피 시장이 같이 저점을 기록했던 1758포인트대였었죠. 그 이후에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1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한 이격 축소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도 단기적인 어떤 추세 움직임이 훼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요. 빠르면 오후장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어떤 또 추가
추가적인 반등,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접근을 여러분들이 하시더라도요. 결국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외국인들이 규모는 적지만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 내지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일정하게 최소한도 20% 이상 유지되는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좀 더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에는 코스닥도 수급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권정호 대표님, 지난주에 코스닥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을 추종하죠. 그렇죠. 네, 뭐 따라 하고 싶어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스닥을 던지고 코스피로 갈아탔습니다. 요번도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럼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또 따라 해야 되는지. 앞서 서동호 대표는 그래도 코스닥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권정호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사실은 기관들이 그래서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관들이 발빠른 매매, 그러니까 순환 매매는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올로와 그동안에 이제 크게 주가가 시세를 줬던 이런 뭐 게임 관련주라든지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시장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뭐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기관들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좀 등락을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이나 게임 관련 부분에서 뭐 컴퓨터라든지 또 이런 게임비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뭐 이번 또 지수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이 게임이 단순한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게임비라든지 컴퓨터는 이제 모바일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앞으로 이 모바일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과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수익 구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수익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런 코스닥의 지금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최근 이제 뭐 이제 대표적인 게 게임이겠지만은 그런 주식들은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뭐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뭐 한마디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살아난다. 뭐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코스닥 이제 시세가 좀 낮던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때문에 좀 밀리지만 그렇죠. 결국엔 다시 또 시세가 형성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번 주에 변수와 시장 방향 그리고 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동호 대표님 이번 주는 또 무엇을 주목해야 되고 방향은 어떻게 보시고 전략까지 함께 쭉 한다름에 한번 가볼까요? 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966포인트에 대한 의미, 어떠한, 포인트인지 간략하게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작년이 되겠죠, 여러분들. 8월 달에 급락했을 당시에 이 흐름입니다. 8월 4일 날, 강보합으로 출발해주면서 주가 종가가 거의 저가로 끝나는 이 시점 그리고 그 다음날 4%의 폭락이 연출됐던 흐름이었는데요. 바로 요 8월 4일과 5일에 걸쳐서 연출됐던 갭이 형성했던 자리 저점이 2015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갭하락이 연출된 이후에 4.8%에서 2.5%까지 반등을 주었던 고점 자리가 1966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15에서부터 1966포인트 이 갭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주면서 그동안에 이 자리들 돌파 시도를 하면서도 돌파가 되기 전에 저항으로 이제 한번 작용이 됐었죠. 작년 10월 달에 얘기입니다. 1963까지 갔다가 되밀리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 돌파가 돼주니까 2050포인트를 넘어섰던 자리였었고요. 그리고 바로 1966포인트가 이탈이 되는 그러한 어떤 그 흐름들이 연출된 이후에는 주가가 또다시 급락이 계속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저항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반등을 주었던 자리들이 1964포인트였었죠. 8월 17일 날이었습니다만 이때도 결과적으로는 1964포인트까지 가고 66을 넘어서지 못해주면서 다시 한번 1870선까지 되밀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지금의 모습들은 결국은 지난 금요일 날 1950포인트를 종가로 유지되고 있다가 금요일 날 이제 갭 상승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2000포인트 넘어 있는 모습인데 물론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 뭐 5일선 또는 뭐 21선도 이제 다시 또 상승 반전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지수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눌림목이 연출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1966포인트만 종가상으로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위를 향해서 뭐 2050이 됐든 2100이 됐든 이런 순항할 수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이 1966포인트가 이탈이 된다라면은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공방 속에서 어떤 그 추가 반등이라든가 목표치는 다소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점에서 급격하게 이 원화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환율이요. 전반적으로 이 1120원대 내지는 25원 라인 정도를 저항으로 두고 있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급락을 한다는 것은 물론 원화 강세 현상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화의 급격한 절상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IT와 자동차 쪽들의 어떤 조정의 폭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 결국 원화의 절상 현상이 이번 주에 1110원대 중반 또는 1120원 근처까지 와주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와 IT 쪽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쪽이 좀 더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경우에는 산업재와 소재 섹터들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시장이 좀 더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은행 증권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에는 금융주 내에서도 보험주 쪽을 또 노리는 전략, 이렇게 어느 한쪽의 추세를 잡고 시장이 주도해 나가는 흐름보다는 업종 종목별로 순환 흐름이 발빠르게 계속 이어지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해 주시면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권정호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그렇죠. 이번 주는 아무래도 지수가 뭐 지난주에 워낙 급등을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가장 이제 큰 문제점은 그 펀드 환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ECB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게 보니까 한 2조 5천억 가량, 뭐 오늘까지 이렇게 크게 이제 매수를 보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8월 이후에 그 펀드 환매가 나왔던 게 보니까 한 2조 원대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코스피 지수도 어떻게 보면 지금 2,000포인트의 안착을 이제 오늘 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면 불과 이제 사상 최고가를 사실은 뭐 거의 10% 정도 이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울러서 유럽이나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상당히 우리보다도 해외 쪽에 어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게 더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제 측면인데, 우리가 좀 늦은 측면은 결국 이제 펀드 환매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펀드 환매가 얼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여기서 뭐 2,10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와버리면 오히려 펀드 환매보다는 급격하게 시중의 자금들은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우리가 순환매 형식의 어떤 이런 매매를 하다 보면 오히려 큰 걸 놓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물론 이제 시장, 그럼 뭐가 2,000포인트 이제 대세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주식시장에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가장 기본이 실적과 성장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1년 동안에 또 아니면 뭐 최근에 이런 우리가 업종 대표 하면 이제 IT 부분에서 삼성전자일 것이고, 또 자동차 하면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에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 화학에서 LG화학인데 잠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보십시오. 그죠? 사실 월봉 10년을 보고 계시는데 주가에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결국은 이 고점 돌파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부분 자체는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빠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고 위험한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안정이 되고 좋아지면 더 가겠다, 더 크게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현대중공업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물론 현대중공업이 뭐 어제도 그랬고 금요일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결국 현대중공업 주식은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점을 앞으로 뭐 1년 안에 2년 안에 돌파를 해준다면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적 부분이라든지 성장 부분에서 좀 처질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LG 화학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2011년대 고점 이후에 주가가 등락은 하지만 과연 그러면 이 50만 원대는 가격을 앞으로 1년 안에 돌파할 수 있을까 한다면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주도적 맥락에서 앞으로 봤던 현대차라든지 또 삼성전자 이쪽이 오히려 많이 올랐고 안 빠졌지만 좀 덜이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쪽이 더 바른 정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시장의 변수를 점검해봤고 또 방향성, 거기에 맞는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주간 전략 마켓온이었고요. 와우넷의 권정호 전문가, SB투자 컨설팅의 서동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